이 시간에는 손가락에 생긴 여러 증상들에 대한 테이핑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가락을 지배하는 신경이나 움직이는 근육이나 먹여 살리는 혈관이 다 손목을 지나가요. 그래서 비록 손가락의 문제이지만 손목 자리를 테이핑하는 거예요. 그러면 손가락에 생긴 여러 문제들을 테이핑으로 좋아진 이야기들을 조금 해볼게요. 어느 원장님 경험인데요. 그 원장님의 어머니가 가운데 손가락 끝 관절과 손톱 사이에 화상을 입어서 피부 색깔이 붉어지고 욱신욱신 아리다는 거예요. 그래서 즉시 등고등에 근거해서 반대쪽 가운데 손가락 끝 관절과 손톱 사이에 테이핑했더니 하자마자 아픈 게 덜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기본 대형자리에 해당하는 아픈 쪽 네 번째 손가락 끝 관절에 하나를 더 테이핑했더니 아침에 그렇게 했는데 오후에 보니까 피부 색깔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욱신욱신 쑤시고 아픈 것도 완전히 좋아지더라는 거예요. 한 번은 제 경험인데요. 가끔 손톱 옆에 우리는 꺼시락이라 그러는데 표준말로는 생인손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. 손톱 옆 뿌리 부분에 염증이 생긴 증상이에요. 그러면 사람이 내버려 두면 좋은데 심심하면 한 번씩 건드려 보잖아요. 그러면 이게 낫지를 않고 며칠씩 가요. 그래서 이것도 한번 테이핑으로 해보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두 번째 손가락 손톱 옆에 생긴 생인손이었는데 등고등에 근거해서 반대쪽 두 번째 손가락 손톱 옆에 테이핑했어요. 그리고 아픈 쪽 손톱 염증 부위에도 자꾸 손을 대면 안 되니까 테이핑을 해줬어요. 그렇게 하고 하루 지나서 보니까 말라 비틀어진 풀처럼 그 꺼시락이 시들어 있는 거예요. 그리고는 떨어져 버렸어요. 그래서 그 후로도 생인손이 생기면 등고대형에 근거해서 테이핑을 하고 또 그것으로 안 되면 기본 대형자리에도 추가로 해주는 식으로 테이핑을 하면 할 때마다 바로바로 좋아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선은 등고대형에 근거해서 반대쪽 그 자리에 테이핑하고 또 생인손은 자꾸 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
신경이 쓰이는 염증이니까 아픈 그 자리에도 테이핑 이렇게 하면 잘 들어요. 또 한 번은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이 가려워요. 보니까 두드러기 같은 게 생겼어요. 그래서 그것도 등고등에 근거한 테이핑으로 반대쪽 가운데 손가락 그 자리에 테이핑했더니 한 5분, 10분 만에 좋아져 버렸어요. 또 한 번은 제가 사탕을 많이 먹거나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꼭 생기는 증상이 하나 있어요. 신기하게도 왼손 가운데 손가락 끝 마디가 손톱 붙어 있는 마디가 열감이 생기면서 팽창을 해요. 커진다는 뜻이에요. 그러면 이게 은근히 신경이 쓰여요. 그래서 왼손 가운데 손가락 끝 마디니까 그 자리에 한번 테이핑을 해봤어요. 그랬더니 5분, 10분 만에 완전히 열감도 사라지고 팽팽한 그 증상이 즉시 사라졌어요. 그런데 이제는 좋아졌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또 같은 증상이 생긴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에는 등고등에 근거해서 반대쪽 가운데 손가락 끝 마디에 손톱과 관절 사이를 감았어요. 그랬더니 5분, 10분 만에 열감도 사라지고 팽팽한 증상도 쓱 꺼지더라고요. 그리고 나서는 좋아졌어요. 그러니까 손가락에 생긴 문제들은 등고등에 근거한 테이핑만 해도 좋아지는 경우가 아주 많고 그것으로 자신이 없으면 기본 대형 자리에도 테이핑을 해주면 완벽하게 좋아져요. 자기 쪽에서는 네 번째 손가락 끝 관절, 건측에서는 두 번째 손가락 끝 관절이 기본 대형 자리라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손가락에 생기는 여러 증상들을 등고대응에 근거해서 또 그것으로 부족하면 기본 대응 자리에 근거해서 하나나 두 개의 테이핑을 하면 대부분 좋아지니까 여러분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.